오전 6시 명동의 아침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백화점 입구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밀대를 든 그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박정희 70세.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백화점 입구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그럼요. 아침이 제일 중요하지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백화점 입구부터 시작해 로비를 지나 화장실까지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지하 직원 식당에서 1,0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청소 노동자들과 나란히 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잘 살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는 정희의 눈빛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핸드백, 구두, 시계들. 그 모든 것의 가격표가 그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00만 원, 250만 원, 800만 원. 그녀는 그저 청소 도구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저기 좀 닦아주세요. 손님이 커피를 쏟았어요. 백화점 직원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얼룩을 닦아내는 그녀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이 명동 한복판의 50층짜리 빌딩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오후 3시 정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목록, 은행 계좌번호, 주식 종목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아들놈이 또 돈을 썼구나.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희의 아들 민수는 45살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서연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평범한 아들에게 주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단지 청소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이 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후 5시 정희는 백화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 네온사인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변해왔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정희는 2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안고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명동의 작은 땅 한 평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지켰습니다. 팔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동은 한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땅은 어느새 황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가치를 알아챘고 현명하게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숨겼습니다. 그저 평범한 과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전철에서 내린 정희는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20년째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에 신발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글귀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고 가구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와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왔어요? 네.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나요? 이웃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부동산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뭔가 재고 있던데.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녀는 명동의 큰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집을 잃은 노인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계약서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서류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고 명동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밀대를 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며느리는 알고 있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주소를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희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구청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박정희에서 박민수로.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구청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엄마. 아, 엄마. 어떡해.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요. 일하고 있어요. 퇴근하면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엄마, 지금은 좀.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꼭 와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6시 정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서연도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아라.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았다며?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왜? 빚이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3억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억이면 내가 매달 주는 돈으로도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고. 민수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을 판 거니?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어머니께 설명드리려고. 설명?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집을 팔아? 그게 설명으로 될 일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라. 내 도장도 없이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됐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임장? 네. 어머니 도장을 써서.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거니?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서연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을 너희가 함부로 팔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꼭 찾아올게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이미 팔렸는데? 돈을 다시 모아서. 너한테 그럴 능력이 있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무능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민수와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저희 가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박민수? 아들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정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어린 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모든 순간을 정희는 혼자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옆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그 부동산 사람들 어느 중개소에서 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명함을 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웃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명함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이거. 정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박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박공인중개사입니다. 저 며칠 전에 집을 매매하신 분 있잖아요. 아, 네. 어떤 집 말씀이신가요? 정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네, 기억나요. 그 집 산 사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집 원래 주인이에요. 제 허락 없이 팔린 집이거든요. 중개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임장이 위조됐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잠깐만요. 그건 저희가 확인한 서류인데요.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나 보네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을 찾았습니다. 홍도윤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이 젊은 검사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법을 공부하려던 청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학비를 대줬고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홍도윤은 검사가 됐습니다. 가끔 명절에 인사를 왔습니다.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저 박정희예요. 아, 은희님,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미안한데 부탁 좀 할 게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홍도윤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집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정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한 일 위조된 위임장, 팔린 집. 홍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희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아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검찰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 온다는 것, 아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홍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청년은 이제 중년의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어서 들어오세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홍도윤이 앞장섰습니다. 정희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홍도윤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먼저 차 한 잔 드시죠. 홍도윤이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은희님,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비운 날의 일,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사실, 아들과의 대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홍도윤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위임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들이 만들었다고만 했어요.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집 서랍 안에 있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죠. 홍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들이 감옥에 가나요? 기소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님,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홍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부터 시작해 봅시다. 집 매매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위조된 위임장으로 이뤄진 거래니까요. 증거만 확보되면 승소할 수 있어요. 정희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홍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집을 산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로 집을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등기부등본도 정리됐고 돈도 지불했으니까요. 정희는 다시 침울해졌습니다. 그럼 집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홍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드님이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면 배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위임장 원본,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건 아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아드님께 요청해 보세요. 협조하시면 좋을 텐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도윤이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은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닙니다. 은희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도윤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정희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청소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웃으며 걷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정희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홍도윤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청소를 하다가 그를 봤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그가 법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빼곡히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법 공부하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겠네. 괜찮아요. 꿈이니까요. 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도윤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네 학비 얼마나 필요하니? 예. 갑자기 왜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주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한테는 여유가 좀 있어.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도윤의 학비를 댔습니다.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도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된 도윤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은희님,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 자네가 좋은 검사가 되는 게 보답이야. 정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도윤은 그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민수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민수는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면서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정희는 아들의 무릎에 입김을 불어줬습니다. 민수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때 민수는 시험을 못 봤습니다. 풀이 죽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아니야. 넌 똑똑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정희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품에서 안심했습니다. 중학교 때 민수는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싫어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는데. 정희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렇게 정희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과는 됐어. 그것보다 서류 가져와. 서류요? 위임장, 매매계약서, 통장 내역. 다 가져와. 그건 왜요?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설마 고소하시려고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서류부터 가져와. 엄마, 제발. 내일 저녁까지. 안 가져오면 내가 직접 조치 취할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명동 빌딩 임대 수익 통장, 주식 배당금 통장, 부동산 임대료 통장, 모두 합치면 수십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적당히만 줬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숨겼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자신이 명동의 큰손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정희는 통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홍도윤에게 보여줄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서류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면 거부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희는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땅 잘 지켰어요. 알아요. 고생 많았어요.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홍도윤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도윤은 하나씩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홍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 필체가 다르고 서명도 어설프네요. 그럼 무효화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먼저 아드님과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홍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희님,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아드님을 불러주세요. 그게 나을까요? 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검찰청으로 와. 홍 검사님 사무실이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왔습니다. 앉으세요. 홍도윤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홍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박민수 씨가 작성한 거 맞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허락 받았습니까? 아니요. 홍도윤은 펜으로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형법 제231조 위반입니다. 서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 서류로 부동산을 매매했으니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검사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땠습니까?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빚이 있었어요. 3억이요. 어떻게 생긴 빚입니까? 제 동생이 사업 실패를 했어요. 보증을 섰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채권자들이 독촉을 했어요. 집까지 찾아왔고요. 홍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집을 판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홍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릴 생각은 안 했습니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시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홍도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지금 후회하니? 네. 정말 후회해요. 뭘 후회하는데?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이요. 허락도 안 받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요. 뭐가 더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요. 빚도 못 갚고 엄마 집까지. 정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야. 예, 내가 엄마를 믿지 않은 게 문제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했으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하지만 엄마도 형편이. 누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니? 정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명동 빌딩 임대 수익이야. 정희는 다른 통장도 꺼냈습니다. 이건 주식 배당금, 이건 부동산 임대료.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남긴 땅 있잖니. 그걸로 시작했어. 정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명동 땅을 지킨 이야기, 조금씩 불려간 과정, 모든 것을.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그래. 너희는 부자 엄마를 둔 거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이제부터가 중요해. 정희는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홍도윤이 물었습니다. 은희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은 돌려받아야죠. 네. 제가 매수인과 협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빚은 내가 갚아줄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민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회사 그만둬. 예.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회사 다녀봐야 빚만 쌓잖아. 과장 월급으로 3억을 언제 갚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밑에서 일해. 부동산 관리하는 거.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배우면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너도 같이 배워.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도윤 씨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서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사과는 충분히 들었어. 앞으로 잘할게요. 정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면 돼. 엄마가 믿을게. 서연도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세 사람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 먹자. 배고프다. 어디로 갈까요? 명동으로 가자. 엄마가 자주 가는 집이 있어. 세 사람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애들 데려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분이시구나. 어서 앉으세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뭐 먹을래? 엄마가 시켜주세요. 정희는 사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갈비탕 3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주 오너라. 여기 사장님 좋은 분이야. 네, 그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오갔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음식, 거리 풍경.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희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봐. 뭐요? 이 건물, 엄마 거야.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진짜요? 응. 1층은 화장품 가게, 2층은 옷가게. 다 세입자들이야.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민수는 휘청거렸습니다. 2천만 원요? 이 건물만 그래. 다른 건물도 있어. 정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너희가 관리할 거야. 저희가요? 그래. 세입자 관리, 건물 유지, 세금 처리. 다 배워야 해. 민수는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정희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네. 돈은 도구야. 사람을 위한 도구. 그걸 잊지 마. 돈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세 사람은 백화점 앞까지 왔습니다.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일 좀 보고 갈게.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희는 집에 가서 쉬어.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알겠어요. 민수와 서연은 정희에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 더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출입구를 지나 휴게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정희 씨, 요즘 잘 안 보이더니 어디 다녀왔어요? 좀 일이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네, 다 해결됐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홍도윤이었습니다. 은희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매수인이 합의했어요. 원래 가격에 집을 돌려주겠대요. 정말요? 네.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잘 끝났어요. 이제 민수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집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박정희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정희와 함께 일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세입자 응대, 회계 정리.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오늘 아침 정희는 명동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물 관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임대료 다 입금됐어요. 확인했니? 네, 통장 정리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살폈습니다. 잘했네. 감사합니다. 민수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앉아. 네. 민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따라줬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이제 일이 좀 익숙해졌니? 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말해줄게. 뭐요?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25에 혼자가 됐어. 너 하나 안고 맨손으로 시작했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땅 한 평뿐이었어. 그 명동 땅요? 그래.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허허벌판이었지.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팔라고 했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았어. 왜요?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거였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청소 일을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견뎠어. 너 때문에.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대학 보낼 때까지 땅을 지켰어. 그리고 명동이 변했지. 땅값이 올랐군요. 엄청나게 올랐어. 그 돈으로 건물을 샀고 또 불렸어.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그렇게 너한테 말 안 한 건 이유가 있었어. 왜 안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니까.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써. 그리고 사람을 망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제가 실망시켰네요.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배운 거야. 이번 일로. 네. 돈이 뭔지, 책임이 뭔지. 이제 알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입자 계약서 다 정리했어요. 수고했어. 서연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다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정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이건 명동 건물 지분이야. 10%. 민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걸 저한테요?
그래, 내가 일한 대가야. 하지만 전 아직.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공짜가 아니야. 네, 내가 일해서 번 거야. 한 달 동안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임도 따라와. 이제 너도 주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서연도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같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도 열심히 했어. 당연한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자. 가족으로.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점심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까요? 명동 그 식당. 갈비탕 먹자.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시네. 이 집 음식이 맛있어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네. 너희 꿈이 뭐니?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네. 지혜롭게 사는 거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너는?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꿈이네. 정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꿈은 이루어져. 노력하면. 엄마도 꿈이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뭔데요? 너희가 바르게 사는 거.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돈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네,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희가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봐. 여기요? 내 아버지랑 처음 만난 곳이야.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셨어요? 그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말을 걸었지. 정희는 웃었습니다. 첫 인상은 어땠어요? 좋았어. 눈빛이 맑았거든. 아버지 생각나세요? 매일 생각해.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버지도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럼 아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백화점 앞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일 보고 갈게. 오늘도 청소하세요? 응. 아직 내일이니까.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좋아. 사람 냄새 나잖아. 민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민수와 서연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좋네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좀 있긴 해요. 정희는 밀대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로비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의 일들,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해뒀어요. 데워 드세요. 사랑해요. 정희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잘 끝났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당신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땅으로 아들을 가르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민수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10살, 20살,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민수, 어른이 된 아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들 만나러 가자. 네, 준비됐어요. 세 사람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화장품 가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박 사장님. 오셨어요. 네.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인사드려. 민수와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이 관리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입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돌았습니다.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사람이 재산이야. 세입자들을 잘 대해야 해. 그들이 우릴 먹여 살리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정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보자. 엄마,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집에서 보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수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민수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서연이가 가르쳐 줬어요. 맛있어.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민수와 서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야. 관계야.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거지. 네, 어머니. 그걸 잊지 마. 절대 안 잊을게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 엄마도 잘 주무세요. 민수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땅, 그녀가 일군 재산.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정희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명동의 아침은 다시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한 어머니로.